동네라든지 해운대, 수영 재개발이 밀집된데도 보셔도 돼요. 근데 4억은 안 좋잖아. 맞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 4억은요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지금은 이제 고가에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싼 아파트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가 주택, 진보하는 주택들을 잘 수도권에서 찾아보시고, 그다음 광역 지자체 중에서도 이제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충청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부동산을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부산 얘기를 자주 하지만요.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재건축 지표를 동네라든지 해운대, 수영, 뭐 저기 남천동 뭐 요런 데를 좀 잘 보라고 했는데, 재개발이 밀집된데도 부산에서도 좀 유심하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재건축 얘기는 예전에 좀 많이 했으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너무 비싸지만은 우동의 3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죠. 여기는 돈이 없으면 진입 못하지만요 입지가 굉장히 좋은 데죠. 이런 데라든지, 그 다음에 해운대의 평균 가격을 깎아 먹는 데가 반여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반여동 같은 경우도 나쁘지가 않아요. 산이 많고 언덕이 많고 너무 비탈지지만요 그래도 조금 산에서 좀 내려오면요 거기도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어요. 그리고 진보하는 데가 있어요. 특히 진보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2센텀이에요. 제2센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도 2030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2040에도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요, 산업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산단들을 봐야 돼요. 일자리를 봐야 돼요. 일자리의 규모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규모랑 그 일자리랑 연결되는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그 일자리랑 가까이 있는 서울의 입지들은요 가격의 약진들이 굉장히 커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제2센텀 같은 경우는요 반여동하고 반성동하고 석대동 일대에 나와요. 구역 면적 자체가 거의 여의도의 3분의 2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업 목표가 한 2027년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첨단 산업이라든지 산업의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내 돈에 맞는 부분, 비록 비싸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들어가면요 진보하는 약진에 대해서 수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동래구 같은 경우도 낭민동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부산 진구 같은 경우도 양정에 1구역, 2구역, 3구역 지금 이미 계획된 데도 있지만은 사업 시행 인가랑 이주 철거가 된 데가 있죠. 이런 데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거기랑 이제 그 재정비 촉진구역 시민공원 주변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제 신축으로서의 거듭나는 지역으로서 발전을 할 거거든요. 거기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 대연동 같은 경우도 뭐 재개발이 뭐 3구역, 4구역, 8구역이라든지 이게 우암 1, 2구역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 동네도 나쁘지 않게 약진을 할 수 있어요. 밀집돼 있어요. 신축들이. 그래서 좋지 않은 동네가 천지개벽 수준은 아니지만요 주거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아진 지역이에요. 그리고 조금 저는 저평가되었고 그 동네에서 상대적으로 비싸지만요 괴정동이라든지 이런데, 괴정에도 재개발 구역들이 있죠. 그런 데라든지 뭐 재개발 3, 5, 6, 7이라든지 당리 1에서 4구역이라든지 하단의 2, 3구역이 이게 동시적으로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4억은 안 좋잖아. 맞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 4억은요 어디랑 연결되냐면요 강서구의 명지 국제 신도시 델타 그쪽하고 연결이 돼요. 그쪽은 뭐가 있냐? 굉장히 큰 일자리들이 있어요. 거기랑 접근이 좋아지는데 지역의 가치가 조금 낮지만은 신축들이 밀집될 수 있는 데가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부산도 접근을 하면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가 주택 9억 이하짜리들이 아직까지 저평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경기도는 6억 이하짜리로 접근해도 되는 아파트들이 아직 있어요. 투자금이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한 뭐 2억 미만 정도면은 좋은 데 들어갈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가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을 말하는 거예요. 매매금이 아니라.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동대문이라든지 여기 뭐 답심리라든지 아니면 강북의 미아라든지 뭐 정릉, 도남, 종암 이런 데는 뭐 호재가 있는 데도 동대문 같은 데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호재가 없더라도 서울의 가치가 키맞춤을 하는 현상들을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없는 상대적인 저가, 중저가 주택들은 접근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같고 그리고 과거에는 좋지는 않았지만은 은평구 많이 확진하고 있죠. 그래도 아직 접근해도 돼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이런 데 보시면은 9억 미만짜리로 내 투자금이 여건에 맞게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의 형편에 맞게 투자를 해야지 휘둘리지 않고 저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나 돈 벌어야지 라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규제의 부작용을 대응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면서 해지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지하는 시기.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GTX ABC 노선, 그 다음에 월판선, 분당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뭐 조금 지선이 될 수 있지만 인동선 정도까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 변화가 이제 이런 역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의 수요가 있고, 물건들이 변하는데 아직까지 투자금이 2억 미만으로 들어간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잘 찾아보시고 지금 이제 시장을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굳이 입지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요, 지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단 지금이나 9월 초 정도까지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2월, 3월 돼서 휴 다행이다. 아까 전에 어떤 분이 5월 달에 잡아가지고 간담을 이제 쓸어내렸다. 예, 만약에 상상만 해도 한숨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 하고 무주택으로 남아있다면요. 비단 내년 초만 돼도 그 결과들이 아쉬움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의 어떤 정책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지 내 재산들을 좀 지킬 수 있는지를 깊게 고민하고 좋은 기준을 세워서 용기를 가지고 부동산에 좀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장애라 2년 전 망설이다가 벼락거지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은 예, 지금 비단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상황들이, 그리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용산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너무 비싸. 그때 안 들어갔어요. 3억 대니까 비싸. 5억 대니까 2억 대가 생각나. 그리고 8억 9억 대니까 5억 대가 생각나요. 지금 13억 대니까 이 옛날에 9억 대가 생각나. 그리고 지금 18억 대니까 12억 대가 생각나요. 그런데 이게 당분간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선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수를 했잖아요. 그럼 그 실수를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성하고 수정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망설임이 나의 실수의 주범이었다면요, 그 망설임을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정하고 반성의 의미는 용기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벼락거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투자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절대적으로 뭐 몇백 있다면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은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그 기회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잘 검토하시고 내 생애 주기랑 내 어떤 재정 상황, 내 주택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잘 맞춰가지고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주택이라면, 지금 대출에 대해서 무주택은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거는 10% 20% 포인트를 조금 더 주잖아요. 대출에 대한 거. 이거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라도 뭐 50% 60%까지 대출이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지금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생애 최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70%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다만 이제 가격의 가액들이 뭐 5억 6억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활용하면은 타인의 자본을 조금 더 잘 활용해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짧은 댓글이지만요, 길게 얘기하는 건요,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얼마나 좌절감이 컸었겠어요. 그래서 좌절만 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있다라는 제가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랑 상담을 하신 분들도 그 재정에 맞게 진입할 수 있는 거를 안내를 해드렸어요. 돈을 작게 가져오신 분도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너무 작으면 안 되는데 안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